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모든 지혜 백모지입니다. 오늘은 탈무드에서 발견한 노후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지혜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탈무드 지혜별로 다양한 사례가 나옵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째, 노년에는 지혜가 있다. 탈무드는 나이 들수록 지혜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인생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에게 소중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1. 경험이 빚어낸 인생의 지혜. 우리 인생 동안 겪은 일은 모두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난 주말 손녀 미연이가 집에 왔어요. 보통 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물어보니 한참 머뭇거리다 말을 꺼내더군요. 할머니, 저 회사 그만둘까 봐요. 상사랑 너무 안 맞아서 힘들어요. 그 말을 듣자 5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첫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어느 날은 야근하다 울면서 집에 왔던 기억도 납니다. 저는 손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미연아, 할머니도 내 나이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단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 항상 웃는 얼굴로 일해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단다. 그리고 내 일에 자부심을 가져. 내가 하는 일이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봐. 그 마음가짐이 너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아볼 거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길이 보일 거야. 할머니도 그렇게 30년을 다녔어.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의 보물이야. 이야기를 마치고 보니 손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 주말에 미연이가 또 왔어요. 이번엔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더니 할머니, 제가 웃으면서 일하려고 노력했더니 팀장님이 저한테 먼저 와서 도와주셨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30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덩달아 뿌듯해졌어요. 나이 들어 은퇴했다고 해서 우리의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후손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답니다. 당신의 경험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다. 나이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혼자도 좋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큰 행복일 때가 있습니다. 홍영호 할아버지의 경험담 소개할까요? 제 인생이 바뀐 건 작년 봄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바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살았죠. 퇴직하고 나서도 이것저것 일거리를 만들어 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아내가 영호 씨, 친구들 좀 만나세요. 라고 할 때마다 다음에 하며 미뤘죠. 그러다 작년 3월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됐어요. 병명은 대장암 3기. 처음에 의사로부터 대장암 3기라고 이야기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에 눈물만 났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 병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50년 지기 친구들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죠. 야, 홍영우, 괜찮냐? 넌 아직 우리랑 막걸리 한 잔 더 해야 돼. 어서 일어나. 친구들의 응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인연들을 등한시해 왔는지를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항암 치료도 잘 마쳤어요. 퇴원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한 거였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면 동네 노인정에 꼭 들러요.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옛날 얘기도 나누고
서로의 건강도 챙겨주죠. 어제는 친구 한 명이 혈압약 먹는 걸 깜빡했다길래 약봉지를 들고 그 집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제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이 완화되면 면역력도 좋아진다 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바쁘다는 말 대신 함께 하자는 말을 자주 하게 됐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잊고 지냈던 소중한 사람들은 없나요? 지금 당장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건강할 때 만나야 술도 한잔하고 얘기도 실컷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막 다 같이 열어가는 게 어떨까요? 3. 감사하는 마음의 힘.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이 기억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상의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명숙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3년 전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넘게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게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죠. 처음 한 달은 정말 끔찍했어요.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산책 나가는 이웃들을 보며 눈물만 흘렸죠.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놀러 왔어요. 제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감사일기 써볼까요? 선생님이 좋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뭘 감사할 게 있나 싶었어요. 그래도 손녀 얼굴 보니 거절할 수 없더라고요.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 날은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가 예뻐서 감사합니다. 라고 썼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난 걸을 수 있잖아. 비록 천천히지만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지. 그날부터 다시 산책을 시작했어요. 아주 천천히 지팡이에 의지해서요. 처음엔 집 앞 벤치까지 겨우 갔다 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집 앞 작은 공원을 한 바퀴 돌아요. 30분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어요. 봄에는 개나리랑 진달래가 피고 여름엔 나무 그늘이 시원하고 가을엔 단풍이 예쁘고 겨울엔 눈 쌓인 풍경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워요.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끔은 잠깐 앉아 이야기도 해요.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람 냄새도 맡아보고 때론 길가의 작은 꽃 한 송이에 감동받기도 해요. 요즘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오늘도 산책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외쳐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써요. 오늘 만난 이웃의 미소가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손녀의 전화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되돌아보면 항상 감사할 일이 하나둘 떠오르더라고요. 나이를 먹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일은 늘 있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하나씩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분명 작지만 소중한 행복들이 보일 겁니다. 둘째, 노년은 아름다운 왕관과 같다. 탈무드는 노년을 아름다운 왕관에 비유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긴 주름은 오히려 존엄하고 고귀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주름, 그것은 인생의 훈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주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무드는 이런 세월의 흔적을 왕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건 50대 중반쯤일 거예요.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60대가 되면서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가 제일 힘들었죠. 눈가에 주름, 볼에 주름, 입가에 주름. 마치 지도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백화점에 갔다가 화장품 가게 직원이 주름 개선 크림을 권하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바르면 10년은 젊어 보이실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왜 그리 가슴이 아프던지 결국 비싼 크림을 사서 몇 달을 발랐지만 효과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작년 여름 큰 손주 딸 미래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미래는 5살 배기 귀여운 소녀죠. 저는 늘 그랬듯이 화장을 한 채로 미래를 맞이했어요. 주름이 조금이라도 덜 보이길 바라면서요. 그날 저녁 씻고 나와 화장을 지운 제 모습을 본 미래가 이상한 듯 물었어요. 할머니, 얼굴에 뭐 그렸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 할머니 얼굴에 아무것도 안 그렸어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미래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얼굴에 있는 선들 정말 예뻐요. 할머니가 웃을 때마다 춤추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울 때는 슬퍼 보이고, 웃을 때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주름을 감추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마의 주름은 제가 살면서 고민했던 흔적이고 눈가의 주름은 기쁨의 순간들을 담고 있어요. 입가의 주름은 제가 얼마나 많이 웃고 살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이제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해요. 영순아, 내 주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 이게 바로 내 인생의 훈장이야. 이젠 화장도 덜하게 됐고 오히려 당당하게 주름을 드러내며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내 인생 사진전이란 행사를 했는데 저는 주름진 제 얼굴 클로즈업 사진을 출품했어요. 그 사진 밑에 이렇게 썼죠. 78년의 영순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사랑. 많은 분들이 제 사진을 보고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이젠 주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인생이라는 작품에 새겨진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제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 멋진 왕관을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주름도 모두 소중한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답니다. 이 경험이 만든 내면의 아름다움. 외모만이 아름다움의 전부가 아니죠. 나이 들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김희철 할아버지께서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셨네요. 제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30대 때였죠.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할 때였어요. 업무 실수로 큰 손실을 낸 직원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고함을 지르며 온갖 막말을 했어요. 그 직원은 결국 사표를 냈고 저는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아내와도 아주 많이 자주 다퉜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큰 소리 내는 게 일상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저를 무서워했고 집에 들어오면 조용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변화의 계기는 55살 때 찾아왔어요.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로 3개월간 입원을 했죠.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많았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까? 퇴원하고 나서 조금씩 변화하려 노력했어요. 화가 나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했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했었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엔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편안해졌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특히 아내가 요즘 당신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옆집 아저씨와 다른 주민분이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주차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이
점점 격해지는 걸 보고 있자니 문득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두 분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두 분 다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자자, 잠시 숨 좀 고르시고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두 분 다 흥분한 상태라 제 말을 귓등으로 들었죠. 하지만 제가 계속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정도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니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결국 서로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했죠. 그날 밤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옛날에 당신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리 뭉클하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는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깨달았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오는 거라는 걸요. 이렇게 나이 들면서 생긴 지혜와 너그러움, 이해심. 이런 게 바로 우리 나이대의 아름다움 아닐까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주름만 보지 마세요. 그 주름 속에 담긴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나이 듦을 한탄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더 아름다워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 거예요. 3. 자신감, 노년에 빛나는 보석. 나이 든다고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이를 즐기는 게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이명의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8년 전 제 60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아들이 선물이라며 동네 수영장 회원권을 건넸죠. 엄마, 수영 배워보세요. 관절에도 좋대요. 솔직히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수영이라니. 주변 반응은 더했죠. 모임 친구들은 명희야, 너 미쳤니? 물에 빠지면 어쩌려고? 라며 말렸고, 심지어 남편은 창피하게 왜 그러냐 며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도 뭔가 끌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고? 재미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수영장에 갔어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에 오기가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든 해내고 말겠어. 처음 물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는데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첫 한 달은 물과 싸우기만 했죠. 숨이 차고 팔다리가 아팠어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도 했어요. 그때 옆 레인에서 수영하던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나이 들어서도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힘을 얻어 계속 노력했죠.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 물 위에 편하게 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수영장에 가요. 아침 6시면 일어나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으로 향하죠. 수영장에 도착하면 마치 제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이젠 젊은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수영을 제법 잘한답니다. 처음엔 25m 완주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1km도 거뜬히 수영할 수 있어요. 작년에는 동네 수영대회 60대 부문에서 은메달도 땄어요. 시상대에 올랐을 때 그간 흘린 땀을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죠. 수영을 시작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건강해졌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이제는 나이 들어서 못해 라는 말을 안 해요. 대신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물어보죠. 얼마 전에는 손녀가 할머니, 나도 수영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부터 함께 수영장에 다니기로 했어요. 제가 선생님이 되는 거죠. 나이 든다고 새로운 걸 못 배운다는 건 정말 큰 편견이에요.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새로운 걸 배우고 성취감을 느낄 때 제 인생이 더 빛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림이든 악기든 운동이든 뭐든 좋아요. 우리의 열정과 도전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 아니 3막을 환하게 밝혀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도전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노년은 결코 쇠퇴가 아니라 인생의 정점입니다. 주름, 경험, 그리고 도전 정신. 이 모든 것이 노년을 빛나게 하는 아주 찬란한 왕관이 되는 겁니다. 셋째, 너는 늙어서도 배우기를 멈추지 말라. 탈무드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죠. 1.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걸 배우기 힘들다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도전을 할 좋은 기회랍니다. 나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추석 큰 손주가 집에 왔어요. 손주 얼굴을 보는 게 얼마나 반갑던지. 그런데 손주는 계속 손에 들고 있는 작은 기계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스마트폰이에요. 할머니도 하나 사세요. 그럼 매일 저랑 영상 통화할 수 있어요. 처음엔 고개를 저었죠. 난 그런 거 못해.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그랬더니 손주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할머니, 75년 동안 그렇게 많이 배우셨는데 이것 하나 못 배우세요? 그 말에 쿵 하고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다음 날 아들과 함께 핸드폰 가게에 갔어요. 점원이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용기 내서 샀죠. 집에 와서 상자를 열어보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화면을 켜는 것부터가 어려웠죠. 실수로 이상한 앱을 눌러 소리가 크게 나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카카오톡에서 광고 문자인 줄 모르고 당신이 1억의 주인공이란 메시지에 속아 클릭했다가 아들한테 꾸중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 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주일에 2번 3개월 과정이었을 거예요. 첫 수업날 저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실에 가득했어요. 다들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휴대폰 켜는 법부터 시작해서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인터넷 검색하기 하나씩 배워갈 때마다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가장 좋았던 건 영상통화 배운 거예요. 강좌가 끝나고 처음으로 손주와 영상통화를 했을 때 손주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멀리 있는 손주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부터 확인하고 걷기 앱으로 운동량도 체크해요. 점심때는 배달 앱으로 가끔 맛있는 음식도 시켜 먹어요. 저녁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반찬도 만들어요. 얼마 전에 만든 깻잎 절임을 동네 친구들이 아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아요. 백화점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쇼핑할 수 있고 버스 언제 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손주들 멀리 사는 친구들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어 외롭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인스타그램이란 것도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 사진을 올리는데 손주들이 할머니 최고라고 댓글 달아주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배우면 못할 게 없어요. 처음엔 어렵고 무서워도 조금씩 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이렇게 세상이 넓어질 줄 몰랐어요. 지금 바로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놀랄만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스마트폰에는 능숙하신 분들이시겠죠. 참고로 나영자 할머니는 75세이세요. 뇌 건강의 비결 평생 학습.
배움은 우리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뇌는 활성화되고 더 강해진답니다. 최수철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4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지 딱 100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넥타이를 매려다 문득 깨달았죠. 아, 나는 이제 갈 곳이 없구나. 그 후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죽였죠. 아내가 걱정돼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고집을 부렸어요. 내가 뭐 늙은이라고 병원은.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공원을 산책하다 우연히 전단지를 보게 됐어요. 시니어를 위한 영어 교실 도전해 보세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런데 전단지 끝에 쓰인 문구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You are never too old to set another goal or to dream a new dream.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도서관에 전화해 등록했어요. 첫 수업날 정말 떨리더라고요. 교실에 들어서니 저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곳곳에 앉아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더군요. 선생님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헐로 에브리원. 웰컴 투 아워 잉글리시 클래스. 첫 인사를 건네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발음도 안 되고 단어도 기억나지 않고 집에 와서 공부하다 잠들면 꿈에서도 영어 단어가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박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주셨죠. 수철 씨,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영어만은 아닐 거야. 끈기와 도전 정신을 배우는 거지. 조금만 더 힘내봐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계속 수업을 들었어요. 3개월쯤 지났을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 영어로 쓰인 간판들이 읽히기 시작한 거예요. 커피, 뱅크, 하스피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6개월째 되던 날 선생님이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다음 주에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특별 수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활용해 볼 좋은 기회일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떨리던지. 하지만 용기를 내어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Hello, my name is 수철 김. Nice to meet you. I'm 70 years old. I'm learning English because I want to keep my brain active. 서툴렀지만 제 이야기를 영어로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뿌듯했어요. 지금은 1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져요. 얼마 전엔 손자와 영어로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손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아버지, 1년밖에 안 되셨는데 정말 대단해요. 영어를 배우면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영어 단어장을 보는 게 일과가 됐고 저녁엔 영어 뉴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자연스럽게 치매 예방도 되는 것 같고 뇌가 더 활발해진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수업 끝나고 다 같이 가서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곤 해요. We are not just learning English. We are living English. 새로운 취미나 외국어를 배워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즐거워요. 건강에도 좋고 새 친구도 사귈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뇌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해볼까요? It's never too late to learn.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새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기회도 생기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손주에게 배우는 지혜. 때론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배울 것도 많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 세대 간 소통도 더 좋아질 겁니다. 황보의 할머니 사례입니다. 작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인 손녀 민지가 우리 집에 왔어요.
처음엔 항상 그랬듯이 내가 민지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려고 했죠. 민지야, 할머니가 맛있는 김치찌개 끓이는 법 알려줄까? 민지야, 바느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민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번엔 제가 할머니한테 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배우고 싶은 게 있나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이 늙은이가 뭘 더 배워? 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민지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고민 끝에 말했어요. 할머니가 인터넷으로 장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민지 얼굴이 환해지더니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민지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 놀랍게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앱 설치하는 법, 상품 검색하는 법, 장바구니에 담는 법, 결제하는 법까지 이 시간 만에 인터넷 장보기의 달인이 된 것 같았죠. 그 후로 민지와 나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가 됐어요. 내가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면 민지는 넷플릭스로 영화 보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한 번은 민지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들어보실래요? 처음엔 시끄럽기만 할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틀어준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사가 참 의미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었죠. 민지가 너무 좋아하면서 춤까지 가르쳐줬어요. 할머니, 이렇게 팔을 올리고 옆으로 스텝을 밟는 거예요. 서툴지만 민지와 함께 춤을 추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얼마 전엔 민지가 SNS 사용법도 가르쳐줬어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제가 만든 요리 사진을 올리니까 다른 젊은이들이 할머니 요리 대단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그때의 뿌듯함이란 이렇게 손주와 서로 배우고 가르치다 보니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세대 차이? 그런 건 이제 없어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됐죠.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나이 들어 머리가 굳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것도 사실 멋진 도전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보세요. 세대 차이도 좁히고 새로운 세상도 만날 수 있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가져보거나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배우는 건 모두가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모두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거라 확신합니다. 넷째, 현명한 노인네는 젊은이의 스승이다. 탈무드는 노인이 젊은이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받는 노인이 되려면 품격 있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1. 경험은 최고의 스승.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그 자체로 귀중한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의 역할입니다. 한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2년 전 퇴직 후 처음 맞이하는 봄이었어요. 40년간 다녔던 회사를 떠나니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게시판에서 시니어 멘토 모집 포스터를 봤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했고 다행히 선발됐어요.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죠. 첫날 긴장된 마음으로 센터에 갔어요. 20대, 30대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들어가자 다들 일어나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진행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청년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죠. 그들의 고민을 들으며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한 번은 26살 민수라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여서 물어봤더니 직장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사가 제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무조건 자기 방식만 고집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간 4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민수야. 선생님도 내 나이 때쯤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단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왜 그분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둘째, 소통의 방식을 바꿔보는 거야. 대화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 보는 거지.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거야.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변화가 있을 거야. 민수가 진지하게 듣더니 고맙다며 돌아갔어요. 한 달 뒤 민수가 활짝 웃으며 다시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상사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제 의견도 자주 물어봐 주시고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정말 보람찼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요즘은 멘토링 시간이 기다려져요. 매주 새로운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워요. 때론 제가 오히려 청년들에게 배우기도 해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해 알려주니까요. 이제는 은퇴라는 말이 무색해졌어요.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된 것 같아요. 40년간의 회사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들이 가진 과거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젊은 세대와 나누면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조언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세대 간 소통. 우리 모두 그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경험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2. 모범이 되는 삶의 자세. 말로 하는 가르침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품격 있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박영미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3년 전 일이에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면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무기력했죠. 어느 날 문득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억지로 밖으로 나갔어요. 집 근처 작은 공원에 갔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담배꽁초, 과자봉지, 음료수 캔. 누가 이렇게 버렸을까? 하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주워볼까?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처음엔 그냥 손으로 주웠어요.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쓰레기를 줍다 보니 손도 지저분해지고 몸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쓰레기를 주우니 공원이 조금씩 깨끗해지는 게 보이더군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음 날부터는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장갑을 끼고 쓰레기 봉투도 들고 집게도 가져갔죠. 매일 아침 7시 1시간 동안 공원을 돌며 쓰레기를 주웠어요. 처음 한 달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오히려 저 할머니 왜 저러나 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2달쯤 지났을까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매일 쓰레기를 주우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면서 대답했죠. 우리 동네니까. 내가 깨끗이 하면 모두가 행복해지잖아. 그 말을 들은 청년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니 다음 날부터 가끔 저와 함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이 SNS에 제 이야기를 올렸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도 될까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 환경 정화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후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초등학생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공원 및 마을 주변 청소를 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이제는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주워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얼마 전에는 구청에서 표창장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건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영미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 일은 정말 작은 거예요. 그저 매일 아침 1시간씩 쓰레기를 주운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말로 하는 가르침도 좋지만 때론 행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해요.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답니다. 지금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주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 누군가에겐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답니다. 3.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건 그것이 현명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이상호 할아버지가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50년 넘게 요리사로 일했어요. 호텔 주방에서 시작해서 제 레스토랑도 제법 크게 운영했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하는 일이라곤 같이 사는 맞벌이 아들 내외가 일하러 가서 집에 없을 때 손주들 점심밥이나 해주는 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큰 손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요즘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이 대세예요. 할아버지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처음엔 내가 무슨 하고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손주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유튜브를 보니 정말 젊은이들의 요리 영상이 인기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안타까웠어요. 아이고 저렇게 하면 맛이 없을 텐데.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진 지식을 젊은이들과 나누면 어떨까?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에 제안을 했어요. 세대 공감 요리 교실이라는 요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죠. 처음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내 요리를 좋아할까? 걱정이 앞섰죠. 첫 수업은 김치찌개 만들기였어요. 제가 50년간 써온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줬죠. 그런데 수업 중에 한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김치찌개에 모짜렐라 치즈를 넣으면 어떨까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김치찌개에 치즈라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라고 제안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치즈의 고소함과 김치의 신맛이 어우러져 새로운 맛이 탄생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전통과 새로움이 만나면 이렇게 멋진 결과가 나올 수 있구나. 그 후로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전통 요리법을 알려주고 학생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요. 크림 떡볶이, 마라치킨, 김치 라면 파스타, 된장 리조또. 상상도 못한 요리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젊은이들과 함께 요리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에 제 고정관념이 깨지는 걸 느껴요. 동시에 제가 알려주는 전통 요리 기법에 그들이 감탄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만든 요리를 나눠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 얘기, 인생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나이를 잊은 친구가 되어 있죠. 얼마 전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강생 중 한 명이 우리 수업에서 배운 퓨전 요리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더라고요. 그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의 지혜와 우리의 아이디어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요리교실이 제 인생의 낙이 되었어요. 나이 들어 은퇴했다고 해서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그 자체로 귀중한 자산이에요. 하지만 그걸 고집하지 말고 젊은 세대의 생각과 섞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경험은 더 빛나는 보물이 될 거예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마음만 열면 우리 모두 영원한 청춘이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동시에 젊은 세대의 생각도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해지고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경험, 모범적인 삶의 자세, 그리고 세대를 잇는 역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젊은이의 스승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5째, 나중에 젊은이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어른이 되세요. 탈무드는 우리 모두가 존경받는 노년이 되기를 염원해요. 높은 도덕성과 성실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어른이 되면 더욱 좋겠죠. 두 분의 사례를 통해 존경받는 노인이 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나눔의 실천. 존경받는 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자세가 중요해요.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했어요. 처음엔 무척 허전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있구나 싶어 바로 지원했죠. 처음엔 단순히 아이들 숙제 봐주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단순한 학습 지원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 그들에겐 정서적 지지가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마음 나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일주일에 2번 아이들과 1대1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엔 아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항상 무표정하던 민철이가 처음으로 웃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졸기만 하던 영희가 발표를 자청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준호가 축구팀에 들어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본 센터장님이 제 활동을 지역 신문에 소개해 주셨어요. 그 기사를 본 다른 어르신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10명의 은퇴 교사들과 함께 우리 동네 실버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지역 기업들도 후원을 해주기 시작했죠.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문화체험도 가고 진로 탐방도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얼마 전 첫 해에 만났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중 한 아이가 이런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할머니가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커서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게요.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오늘은 어떤 아이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이렇게 값진 것이었다니. 은퇴 후에 오히려 제 인생의 가치를 더 깊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껏 살아온 세월과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을 존경받는 노인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2.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삶.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겁니다. 양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경험을 들어볼까요? 5년 전 일이에요.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한 젊은 여성을 만났어요. 외국인인 것 같았는데 팔을 사려고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영어를 못해서 손짓 발짓으로 겨우 도와줬죠.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 젊은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 다문화 가정 특집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들이 많겠구나 하고 깨달았죠. 다음 날부터 동네를 유심히 살펴보니 정말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더라고요. 마트에서 놀이터에서 마주치는 외국인 며느리들. 그들의 표정을 보니 안타까웠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었죠. 그래서 시작한 게 할머니의 말동무 교실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용기를 내어 동사무소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다행히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작은 공간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첫 모임 날 겨우 3명의 결혼 이주 여성이 왔어요. 베트남, 필리핀, 중국에서 온 며느리들이었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처음엔 어색했지만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의 한국 할머니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함께 울고 웃으며 이겨내봐요. 그 말을 통역기로 번역해 들려주니 3명 모두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처음엔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단어와 문장을 가르쳐줬죠. 한국 문화도 조금씩 알려줬어요. 김치 담그는 법, 명절 음식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였어요. 타국에서의 외로움, 시댁과의 갈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 그들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함께 울었어요. 때론 그들의 작은 성공에 함께 기뻐하기도 했죠. 1년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3명이었던 회원이 어느새 20명이 넘었죠. 공간이 좁아져서 동사무소 강당으로 옮겼어요. 이젠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어요. 요리교실에서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들 나라의 요리도 배우곤 해요. 얼마 전에 배운 베트남 쌀국수.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국 문화 체험으로 박물관도 가고 절에도 가봤어요. 설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떡국도 끓여 먹었죠. 육아 상담도 중요한 프로그램이 됐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많거든요. 저의 육아 경험을 나누면서 그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가고 있어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처음 왔던 회원들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을 돕는 멘토가 됐다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온 투안 씨는 이제 한국어를 정말 잘해요. 새로운 베트남 며느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곤 하죠. 얼마 전에는 구청에서 표창장도 받았어요. 다문화 가정 지원에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것 같아 좋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건 길에서 마주치는 다문화 가정 이웃들이 할머니하고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어느새 제가 그들과 인사를 나눌 정도로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는 게 정말 뿌듯해요. 이 활동을 하면서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나이 들어 쓸모없어진 줄 알았는데 제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법도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양 할머니처럼 우리 주변의 필요를 살피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어른으로 존경받게 됩니다. 존경받는 노인이 된다는 건 특별한 지위나 명예를 얻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을 나누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탈무드의 노후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지혜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를 삶에 적용하면 보람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년에는 지혜가 있다. 우리의 경험은 그 자체로 귀중한 보물입니다. 둘째, 노년은 아름다운 왕관과 같다. 우리의 주름과 흰 머리는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셋째, 늙어서도 배우기를 멈추지 말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잊지 마세요. 넷째, 현명한 노인네는 젊은이의 스승이다. 우리의 지혜로 젊은 세대를 이끌어주세요. 다섯째, 젊은이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어른이 되자.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5가지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100세 인생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지금 바로 오늘이 아름다운 100세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및 채널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화가 가득한 하루 되세요.